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뱅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재영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품하고 진행 절차,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뱅크하우스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자빠 지혜 엄마 금리 비교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건강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비교. 물론 아파트든 빌라든 간에 어떤 대출을 받게 될 때는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을 일단은 문의하시기 전에 대부분 분들이 뭐 직방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매물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집으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도 안 보시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일단 집을 한번 보시고요. 물건지 주소, 임대인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요즘에는 가끔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도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해서 물건을 알아보실 때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는 집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주인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얼마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인 대출 현황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액, 입주할 때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 소득은 어떻게 되고 기타 부채, 현금 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이런 다양한 그런 부채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도 사전에 알게 되면 금리 체킹하는데 상당히 편리한데 이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지킴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기본적인 요 정보만 주시면 저희들이 가는 금액이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잘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 주실 때 요 내용 토대로 해서 문의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 집을 보실 때 좀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도 되고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계약하실 때는 집주인 그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꼭 신분증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엔 전세 사기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임대인의 배우자가 나온다든지 뭐 가족분 중에 데리러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임장을 첨부를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상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선 주신보라는 상품입니다. 약자인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상품이에요.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의 3배까지만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게 이 주신보 상품인데 최대 신청 가능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까지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연봉의 3배수 정도까지만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소득의 3배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타 부채 전체 금액의 또 20%를 차감하기 때문에요.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 뭐 시중은행들에서 주신보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증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드리게 되면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은행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상품에 따라서 보증료를 내가 낼 것이냐 은행이 낼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는 주신보 상품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보 상품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서보증 상품인데요. 서울보증보험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보증 상품의 최대 장점은 한도가 5억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요즘에 뭐 강남권도 고액전세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통상 서보증 상품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보증의 최대 장점은 보증료를 은행이 부담한다 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자, 항상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반대급부가 항상 있습니다. 보증료를 은행이 부담하지만 당연히 금리 수준은 약간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은행별로 서보증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품은 안심전세. 자, 안심전세 말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심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도는 4억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증료는 본인이 또 오탈자가 났는데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건데, 자, 주의할 점은 안심전세에서는 보증료를 두 가지를 납부합니다. 첫 번째는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출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두 가지 보증보험료를 부담을 본인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심전세 관련해서는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약간 낮으신 분들 있죠. 7등급, 8등급. 이런 분들도 안심전세를 이용하면 이금융권을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제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시면 이금융권 전세 알아보지 마시고요. 우선 안심전세 대출 먼저 알아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도를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주신보, 서울보증, 안심전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죠. 전세대출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하나가 빠졌는데, 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 제공과는 달리 70%까지만 좀 적게 한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은행 자체 상품은 대부분 보증금 대비해서 80%까지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80%까지 가능한 상품이 있지만 주신보는 소득의 3배 그리고 기타 부채를 20% 정도 차감을 한다. 그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85%까지 한도를 책정해주고 있지만 금리는 다소 좀 높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이 6등급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이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간혹가다 뭐 연체가 있었거나 특별한 일로 인해서 약간 떨어지신 분들 7등급, 8등급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금융권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뱅크하우스에 문의 주시면 안심전세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금리 수준도 2% 후반이나 3% 초반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 자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의를 많이 주세요. 연봉이 높거나 사업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3.3%만 프리랜서 이런 많은 직군들이 계시겠지만 충분히 주신보는 소득의 3배만 된다고 했지만 서보증이나 안심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자료가 전혀 없어도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충분히 은행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또 금리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낮게는 2.5%부터 3.3%까지 고정금리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금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전담 팀장이 배정이 돼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드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이유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대출은 마찬가지 고정금리도 판매를 하고 변동금리도 판매를 합니다. 변동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요 단위로 변동이 되고 있고요. 고정은 2년 고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환 방법을 보시면요. 대부분 전세는 이자만 납부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도 빚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 은행에서는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10%나 20%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24개월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셨다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금리 비교하면서 담당자한테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상품,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금리, 그리고 소득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상환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전세자금 대출도 각 우리 회원님들이 소득, 부채, 신용 등급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가 과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지 가장 현명할지는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뱅크하우스에서는 금리 비교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카페를 통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보시면 가지 5단계 한 1,500명 정도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 거고요. 오늘 간단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찾으신다면 비교를 꼭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한 주제로 자료도 좀 잘 준비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